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바람이 조금씩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 가운데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부분 있잖아요. DTI, LTV. 이것이 완화되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는 내년부터 60%로, 그리고 주택담보 비율 LTV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지금보다 완화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완화 조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크게 올릴 만한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꽁꽁 얼어붙었던 심리의 그 빗장을 푸는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의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요. 이제 슬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물 알아보셔야죠.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02-2077-6330번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드립니다. 무료 문자 상담도 진행할 겁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또 그에 맞게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혼한 대표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좀 자꾸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대표님 생각은 이제 호재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워낙 거래가 없고요. 지금 작년 2012년, 13년 계속된 그 부동산 거래가 좀 안 됐었던 침체기 상황 속에서 일단 2월 26일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굉장히 얼어붙어 있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내는 카드가 사실은 DTI, LTV인데 이 카드만큼은 굉장히 조금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되는 부분을 원치 않는 한계 내에서 네네. 이거를 풀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맞아요. 워낙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가 너무 연속되다 보면 어떤 국민 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풀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반짝 효과로 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일단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확정되는 대로 또 그 분위기에 맞는 전략들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좀 만나 뵙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세를 뛰고 네네. 매입한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요. 아, 네. 한 곳은 그 용인시 연남동 네. 장리마을 삼성 매매한 2차 33평형이고요. 네네. 또 한 곳은 분당구 임해촌 진흥아파트 23평이 있는데요. 네. 이 두 곳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는 게 좋다면 네.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한 네. 곳이 용인시 언남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이고요. 또 네. 하나가 분당 쪽에 있는 진흥 아파트라고 네. 하셨어요. 네네. 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대표님 전화 좀 네, 받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네. 거주는 안 하신 채 이제 전세 끼고 집 두 채를 용인하고 네네. 분당에 각각 한 채씩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자, 용인 기흥국 언남동 네네. 예, 34평 아파트 장미마을이죠. 네네.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네. 분당 임해동에 네. 진흥 아파트를 네네. 24평을 갖고 계시고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분당 임해동에 있는 거는 좀 더 들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용인 언남동에 있는 거는 네.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오히려 그거는 전세 만기 시점에 언남동에 네. 있는 아파트는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 그 근데 이유를 좀 거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예, 일단은 그 언남동 지역 같은 경우가 이 경찰대학교하고요. 네. 또 이제 법무연수원도 있고 일단은 그 실거주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신갈역 근처로 해서 또 구성역 근처로 해서 네. 크고 작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곳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공급량으로 따지고 봤을 때 네. 그 분당 아래, 즉 죽전 이남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거 어떤 지역인
이쪽에 그 아파트가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2000년 후반기에 이렇게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네. 그때 당시에 또 주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받아서 시세도 아주 좋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2010년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거품도 꺼지고요. 또 현실화된 상황 속에서는 여기가 이제 3.3 제곱미터당 즉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시세입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뭐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지하철 역세권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하고요. 또 얼마나 오래되지 않았느냐, 신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특화될 수가 있어요. 네. 지하철역 가까울수록 또 얼마나 신축이냐.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선호도가 즉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 선호도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 이유로 하나를 또 든다면 동탄 2기 신도시가 11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로의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분산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전세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이 언남도에 있는 전세 비율은 대략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죽전 같은 경우는 80%에서 85%예요. 만약에 죽전역 근처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놔두고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언남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하고도 좀 멀고요. 또 수요층들도 이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구입하려는 그런 수요자들보다는 오히려 수요자들이 좀 분산되는 반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값은 크게 안 오를 것이다. 즉, 이 언남동에 있는 아파트는 파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분당 임해동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왼쪽에 보면 이제 판교 쪽이 있잖아요. 네. 판교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판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시세가 평당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조금 노후되더라도 거주 환경적인 측면, 특히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임해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갖고 계신 게 진영 아파트가 임해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일단 교통이 좋고요. 네. 또 24평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은 추세 자체가 워낙 그 20평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세 비율마저도 높아요. 네. 또 가져가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판교역에서요. 이쪽 임해를 통해서 성남에서 여주까지 복선 전철역이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될 거거든요. 네. 그거에 따른 교통 호재도 추가적으로 발생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이쪽 그 어떤 분당 지역에 각 단지마다 리모델링에 대한 화두가 조금씩 생기면서 진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대에서 좀 대형평형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리모델링 하기에는 약간은 맹점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도 연령이라든지 그 리모델링에 대한 화두가 조금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호재가 생길 때 그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은 더 지켜보자. 2015년 말 또 2016년 그때 돼서 이 두 가지가 복합됐을 때 교통환경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의 화두가 복합됐을 때 그때 피크가 될 거예요.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당 임해동 진흥 아파트는 일단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용인 언남동에 있는 레미안 2차는 일단 그 전세 만기 시점 임박해서 좀 매도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전략 좀 세워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향후에도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의 고민 상담 해결을 해봤습니다. 뒷분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 갖고 계세요? 아, 예, 지금 투자 목적으로요. 네네. 예, 경기도 광주 역동에요. 지금 분양하는 이편한 세상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거기 뭐 지하철역이 이제 뭐 내년이면 개통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은 이제 뭐 향후 전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갖고요. 네,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것을 매수할까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거주는 아니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광주시 광주 시가지 바로 이제 남쪽에 위치한 곳에 역동이죠. 예, 그쪽에 예. 그 이편한 세상이 지금 분양 중에 있죠. 예, 예. 네, 그거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으셔서 시세 차익을 조금 노리고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지금 분양 금액이 얼마죠? 거기가 1,000만 원 초반입니다. 1,020인가 그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원 정도 되죠? 예, 예. 자,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양 안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장점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냐. 지금 처음 접해본 질문이 아니라 한 다른 분한테도 제가 질문을 받아서 여기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교통환경, 즉 이쪽 광주의 성남에서 이 여주로 가는 복선 전철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개통이 될 텐데 여기 이제 광주역을 지나는데 그 광주역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아파트 한 2,2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판교로 갔을 경우에 세정거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판교의 집값 생각하면 여기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고 이렇게 출발하시는 그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그 모델하우스가요 판교에 있어요. 그래서 판교에 있는 실수요자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단점으로 이제 따져서 본다면 일단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이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지적인 아파트하고 또 지하철 역사하고 다닐 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아주 쉽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애초에는 한 1,600에서 1,700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형만 있는 게 아니라 중대형 평형까지 고루 이렇게 분포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20평대로만 지금 축소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중에 봤을 때는 시세적으로 소형 아파트 위주에 있는 아파트하고 소형 아파트와 대형 평형이 고루 갖춘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하고는 고루 갖춰진 이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시세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여기처럼 소형 아파트 위주로라고 한다면은 약간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대형 평형 선호도는 없기 때문에 소형 평형으로 된 부분에 한계가 부딪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도 지금 요즘 굉장히 포베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조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3베이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봐서 지금 현재 이 광주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면 평당 600에서 700 정도예요. 거기서 아무리 이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건 한 30%를 더 봐줘야 된다면 예상하기로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즉 1,0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로 분양되는 금액이 맞는데 거기서 만약에 좀 피가 붙어서 1,000만 원 치고 올라간다면 그게 투자 가치가 있을 법한데 지금 1,000만 원에 구입을 하셔서 평당 1,100, 1,200으로 뛰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신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또 이 판교를 거쳐서 이 강남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30분 안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듯 하지만 이 광주에서의 거주하는 그런 성향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분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전세를 거주하면서라도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더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세 가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샀지만 내 후발주자, 즉 추격 매수가 계속 쫓아와서 내 집값을 얼마만큼 올려주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분양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되고 하는 시장보다도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망의 요소 자체가 이 분양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받으시는 거는 시세 가치로 따진다면은 조금 적절치 않다. 투자 가치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내가 강남 쪽에 거주를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이 하셔서 전화 주셨을 텐데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은 못 드렸어요, 시청자님.
일단 뭐 네, 다른 네. 지역 한번 고민하시다가 또 전화 주세요.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인근 지역에 전철이 개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일단 교통 호재라는 게 물론 여기 같은 경우 출퇴근 수요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여기 말고도 기존의 뭐 분당선이라든지 또 신분당선이라고 예를 든다면 거긴 기존 그 시가지가 이제 잘 갖추어진 상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네. 단지 하나가 2,000세대가 들어선다고 손 치더라도 거주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조금 노림수를 든다면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호재, 네. 그 근처 가도요, 조금 신축은 아니지만 약간 노후된데도 평당 1,000만 원 정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 거긴 이미 전세 금액도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거리를 그쪽을 반대로 노려보시는 것이 조금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참 이래서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니까요.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02-2077-6330번 지금 열어놓고 있고요. 02-797-0300번으로도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은 예. 어떤 궁금증 때문에요? 예, 제가 경기도 파주시 네. 문산리 쪽에 아파트 24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최근에 보니까 주변에 소형 아파트들이 분양을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네. 지금 구입한 지는 1년이 됐는데 음. 이것을 계속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신축으로 지금 새로 짓는 분양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건지 해서 네네.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어떤 뭐 그 아파트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파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파주 문산읍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그게 언제 입주를 했죠? 어떤 아파트죠? 신원 아침 도시 아파트고요. 네. 예,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이 근처에 그 지방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동이라든지 또 근처에 있는 어떤 지방 산업단지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실수요자를 대비해서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그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트렌드를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 거주민들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단점적으로 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요즘 집값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가격이 오를 것이냐, 언제쯤 오를 것이냐를 예상을 한다면 일단 전세 비율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전세 비율 같은 경우는 6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집값도 굉장히 쌉니다. 근데 집값 싼 만큼 전세 비율도 낮다는 거는 누군가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집값 싸다고 해서 덜커덩 이런 집을 선호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죠.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근처에 산업지구에 어떤 지구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 입장에서 교육 환경 측면이라든지 또 서울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쪽을 선택을 한다면 이쪽에서 파주 운정 신도시하고는 그리 멀지는 않거든요. 출퇴근 거리로 따져서는. 근데 이제 대단히 택지 지우고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교육적인, 교통적인 여러 가지 환경 인프라로 따진다면은 이쪽보다는 훨씬 수요층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 반대로 남쪽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 있어요. 물론 집값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보이지만은 일단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요. 한 10년 정도 넘었느냐, 넘지 않은 최근 5년 안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이제 차등이 많아요. 최근에 입주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인데 반해서요. 한 10년 정도 됐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600~700만 원 정도 선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이 파주 운정 신도시예요. 그렇다면 이쪽 문산읍에 새로이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수요층들이 또 몰려갈 것이고 또 일반적인 수요층들도 파주 운정 신도시로 빼앗길 것 같으면은
지금 그 갖고 계신 그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전세금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생각하면 지금 투자라는 게 시세 차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면 둘수록 좋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이쪽 지역에 물론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을 본다면 당연히 어떤 그 전세 만기 시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약간의 좀 교통이 개선된다는 그런 좀 사안들이 이렇게 뉴스거리에 화제가 되거나 이랬을 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타이밍은 한 2년 안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지금 파나 또 내년에 파나 내후년에 파나 큰 시세 차이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래서 전세 만기 시점을 두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가가 뭐 크게 오를 만한 그런 메리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대표님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쪽 물량을 팔고 매물을 팔고 그 말씀하셨던 신도시 쪽으로 좀 관심 가진다면 그건 괜찮습니까? 자, 지금 이 투자라는 게 거주가 아닌 거주 겸 투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 즉 땅이 말아주는 거요. 땅이 희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파주 문산오면 조금만 벗어나면 또다시 이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네.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차라리 작은 투자 금액으로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도요. 신축 빌라라도요. 오히려 네. 그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사느니 좀 빌라를 사서 거주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자금을 모인다면 이제 네. 아파트로 뛰어넘기 이전 단계인 신축 빌라 같은 경우 그 중에서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데는 부동산 중에서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 그런 데들이 오히려 확실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네. 부분. 근데 지금 공략하시는 무슨 지역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아파트라는 부분을 또 공략하는 부분도 두 가지가 조금 잘못된 방향 같아요.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도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와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4118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자, 일단은 왜 재건축에 그 혜택이 될까라고 하는데요. 일단 DTI나 LTV 상향이라는 부분은 일단 그 지렛대를 쓸 수 있는 어떤 대출 한도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도 있지만 어떤 그 투자자 측면에서도 대출을 끼고 구입하려는 그런 구매력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세 비율이 70%예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 예를 들어 10억짜리라고 보죠. 그러면 전세가 7억이 껴있다. 70%가 껴있다라고 하면 대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출 비율이 70%니까.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세가 10억이다라고 한다면요. 전세 비율이 50%도 채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포 재건축 같은 경우가 시세가 네. 5억이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대출을 얼만큼 일어날 수 있냐면 3억 5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70%라고 가정을 할 네. 경우에. 근데 전세는 1억 정도밖에 안 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1억 끼고도 추가적으로 2억 5천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세 1억에 2억 5천을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켰을 때 지렛대를 70%를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기 때문에 네네. 재건축이 조금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얼른 가서 사야지.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또. 예, 왜냐하면 항상 이 시장 바라볼 때 재건축이란 전체 시장이라는 게 물론 그 투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재건축 현장마다
사업 진행들이 되는 듯 하다가도 좀 오래 걸리고 되는 네. 듯 하다가도 걸림돌이 생기고 또 추가 분담금이 오히려 그 관리 처분이 지나고서도 막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노려서 접근하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 이런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투자적인 관점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조금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곳의 고민들 세미나도 이용하셔서 풀어나가실 수 있어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7월 19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됩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로 가시면 되고요. 그 전에 02797-0300번으로 문의 접수해주세요.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올해 행복주택 2만 6천여 가구를 사업 승인하고 4천 가구 이상을 착공합니다. 사업 승인 대상 2만 6천 가구 중 수도권에 약 1만 6천 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에 약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별로는 서울에 약 4천 가구, 인천 2천 가구, 경기 지역에 약 1만 가구의 행복주택이 지어집니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 재개발 대안 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항 등 이 표준 행정 업무 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가 차이가 3년 전보다 1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가 7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12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차이는 3년 전 5억 5,700만 원에서 지금 4억 5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돈 될 만한 매물 정보 전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3가지 매물 정보 전해드릴 건데요. 이 매물 정보에 대한 궁금증들 이 번호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물 정보 점검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김연아 소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인가요? 오늘은 강남의 중심이고요. 지금 핫 이슈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형 아파트를 준비했는데요. 연 수익률이 12.48%,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렌트할 수 있는 그런 매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12% 정도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곳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철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강남 쪽에 하나 매물인데요. 강남 중에서 강남인 곳 도곡동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학군 수와 더불어서 상업 업무 지역의 배후 지역에서 상당히 임대차 수요가 많은데요. 여기 핵심 지역의 소액 투자 매물과 더불어서 앞으로 강남으로 발전할 지역이 용산입니다. 용산의 중심 지역 온효로에 있는 아주 소액 투자 매물로서 기본적 임대 수익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소개해 주실 매물, 첫 번째 매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입니다. 부자 동네로 갈 거예요.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장님, 네. 어떤 추천 포인트 갖고 일단 있습니까? 우리가 도곡동에 산다면 굉장히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중심 지역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양재역과 도보로 약 4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는 신분당선과 현재 3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약 10분 정도 이내에 강남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풍부한 학군 수요죠.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 상업과 업무 시설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으로서 그만큼 젊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심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 선 분양가로 인해서 저렴한 그 가격대가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매매 금액 1억 5,9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선분양 개념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도 약 2천 정도 아주 저렴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수익률도 9%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희소 가치가 높은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어요. 입지 여건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점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상단 쪽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매물 인접 지역의 강남대로인데요. 바로 본 매물이 그 양재역과 강남역 중간 지점에 있는 그 뱅뱅사거리 인근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의 하단 쪽은 양재동인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류나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부고속도로 양재 IC라든지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앞으로 강남고속순환도로가 2016년경에 개통이 되면 실질적으로 서부권과도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인접 지역에 풍부한 학군 수요입니다. 8학군의 이미지가 가장 강한 지역이죠. 여기에 또 바로 인근에 도곡 타우팰리스라는 아주 고급 부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으로 보시면은 강남역 남단인데요. 여기가 상업과 업무 시설이 강남역 주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 매물 지역은 바로 이런 상업과 업무 시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주변 지역에서 가장 1차 배우지로서 주거단지 상당히 선호도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양재숲이라든지 바로 주변 지역의 우면산 그리고 주변에 쾌적한 그 공원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업과 업무 시설 그리고 쾌적성 이런 부분을 갖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사님, 네. 이미 이 지역은 주거 환경 면에서 너무나 뭐든지 잘 갖춰진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네. 아직도 개발 호재가 남아 있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된다는 말은 상업과 업무 시설이 더 과밀화되게 밀집되게 그렇게 지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강남 쪽을 보시면 테헤란로 주변이 이미 과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체지로 강남대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지역이 이 양재역과 바로 강남역 남단 사이에 있는 양쪽 대로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상권이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몰리는 것에 건물이 몰린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과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본 매물의 도보로 약 3, 4분 거리에 있는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상단 지역에 보시면은 강남역 주변에 삼성타운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그 롯데치성 부지가 삼성타운 단지의 2배 정도 크기인데요.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영향권에 있는 본 매물이 되겠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뿐만 아니라 바로 우측 지역에 삼성동 한전부지 이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삼성타운 단지 거의 1,500 정도의 크기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가 효과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도곡동, 본 매물이 있는 인접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희소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 가진 매물인가요? 네, 일단 그 본 매물은 투룸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 중 2층에 있는 매물로서 방이 하나는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럭셔리한 호텔식으로 분리형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 옵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간단하니 가재도구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런 입장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주차가 상당히 간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차일이 원룸이지만 한 대가 배정이 된다. 이런 장점을 가진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신 거 맞죠? 예, 아니요. 본 매물은 투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투룸인데요. 본 매물이 원룸으로 아하.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희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높다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분명 이 지역에 놓여 있으면 분명 비쌀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세히 좀 점검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논현동보다 도곡동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이런 사이즈가 그 논현동 쪽에 보통 1억 8, 9천대에 나오는데요. 본 매물이 1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물의 임대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선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약 9천만 5백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했을 때 약 4,400만 원 정도 투자를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약 9% 정도는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역세권의 그 소액 투자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첫 번째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이번엔 삼성동으로 갈 겁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빌라형 아파트입니다.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준공 연도가 2002년 9월이네요. 매매 금액이 9억 원, 임대 금액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입니다. 자,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급 빌라형 아파트 어떤 포인트 갖고 있어요? 우선 강남구 삼성동 하면은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 감정가액이 높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죠. 비교적 소액 투자인 2억 5천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요. 월 이자를 제하고, 대출 이자를 제하고 월 260만 원, 그러니까 연수익 12.48%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입지적인 장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강남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슈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삼성동이고요. 지금 집가 상승률도 완만한, 그러니까 상승률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체되지가 않고요. 계속 꾸준히 완만한 상승 곡선을 올리는 곳으로서 집가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렌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이태원 다음으로 선호하는 곳이 바로 이 삼성동입니다. 이 삼성동의 모든 업무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렌트용 빌라로서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형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교통도 지금 현재도 교통이 편리한데요. 앞으로 교통이 더욱 확장됨에 따라서 이 업무지구와 밀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
개발 호재와 교통의 확장에 따른 집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네, 정말 고급이라는 단어를 붙일만 하네요. 지금 네. 사진으로 계속 봤는데, 아니, 굉장히 좋아요. 뭐 네네. 호텔스러워요. 네. 바로 건물에 대한 특징을 여쭙고 싶은데, 그래도 네. 차근차근 가야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 점검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는 분당선이죠. 분당선 연장선이 작년에 개통되었는데요. 지금 분당선 연장선과 함께 그 9호선 개통이 지금 올해까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역세권뿐만 아니라 7호선 강남구청역도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 보면요. 삼성동이거든요. 바로 위쪽으로 보면은 압구정동과 마주하고 있고요. 역삼동, 대치동, 청담동에 둘러싸여 있는 고급 주거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테헤란로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 그다음에 고급 주거 단지가 같이 묶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교통 호재에 의해서 가파르게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32평형대 아파트들이 시세를 10억 원 선에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42평형 아파트는 17억 원 선에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고급 주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 무역센터하고도 가깝기 때문에요. 지금 국제 회의가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렌트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으로서 손꼽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변 개발 호재들도 점검해 볼게요. 앞에서 이제 김철문 이사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과 좀 중복되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동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이 무역센터하고 한전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코엑스에서 연결되는 한전부지,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뭐 한국감정원, 의료원, 그다음에 뭐 잠실운동장까지 합하면 22만 평 부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역에는요. 중요한 점이요. 주거 지역이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주거가 들어가지 않고요. 업무 단지로 순수하게 구성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른 국지적인, 그러니까 이 지역 인근의 고급 주거단지로서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단편적인 일례로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엘사 아파트를요. 몇 개월 사이에 1억 원이 올랐거든요. 9억 원대에서 지금 10억 원 선입니다. 네. 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요. 판교의 아파트 가격과 거의 비슷한 7, 8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판교를 거의 앞질렀죠. 앞지른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앞에 따라가고 강남 수준의, 그러니까 반포지구 아파트 가격을 지금 따라가는 수준이다라고 보실 정도로 이 지역에는 뭐랄까요? 지역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그 특징이 있죠. 지역에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집가 상승은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뭐 요즘 안 좋다 해도 오를 것은 또 올라요. 네. 이렇게요. 이제 건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좀 점검해 주세요. 네, 2002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리모델링을 맞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구성된 고급 빌라형 아파트입니다. 등기부상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방 4개, 욕실 2개,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 평형수는 65평형이고요. 실제 전용 면적이 45평입니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정 주차가 2대가 배정되어 있고요. 지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중에 5층 로얄층에 위치해 있어서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소파까지 모두 풀 퍼니시드로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요. 렌트용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고급형 빌라형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계속 강조해 네. 주셨어요. 가격 들어볼까요? 매매 가격은 9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 가격은 17억 원 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 가격 9억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6억 원입니다. 월 이자가 190만 원이 예상되고요.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이 예상되어집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대출 이자를 제하고 월 순수익이 260만 원, 강남에서 보기 힘든 연수익률 12.48%를 보이고 있는 매물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고급 빌라형 아파트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매물 정보 있죠? 궁금한 거 분명히 계실 겁니다. 02-2077-6392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방송 후에도 당연히 받을 거긴 합니다. 자, 이 전화를 주시면 정보에 대한 그 매물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매물 정보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매물일까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고요.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3,900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철문 이사의 매물 정보입니다. 이사님, 포인트 네. 점검해 주세요. 용산 하면은 우리가 개발 이익을 많이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용산 지역에 보시면 한남 뉴타운 그리고 한강로, 온효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한남 뉴타운과 온효로 쪽은 상당히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격대 부분이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을 대체지가 바로 온효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한남 뉴타운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온효로 중에서 온효로 1가 같은 경우는 교통이 상당히 탁월한데요. 바로 인접지의 효창공원역과 더불어 4분, 그리고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앞으로 경의선이 추가적으로 개통되기 때문에 코트러블 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온효로는 중심 지역인데 여기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400만 아주 소액으로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면서 기본적으로 10%의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지 여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본 매물 같은 용산 지역 중에서도 현장에 가보시면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장 주변을 살펴보시면 바로 앞쪽이 문배동인데요. 현재 이 지역은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고층으로 40층 높이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신계동인데요. 여기 같은 3, 4년 전에 재개발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간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온효로 2가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신계 대림 아파트처럼 그 지역으로서 전환될 지역으로서 현재 건축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장 그 건축 제한 부분이 이미지가 가장 강한 지역으로서 그만큼 입지가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용산 민족공원, 뒤편에 도보 4분 정도 거리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 숙명여자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 학생 수요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접지의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바로 용산역에 CGV 극장이라든지 다양한 멀티플렉스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공동역의 이마트라든지 서울역 쪽에 롯데마트, 그리고 바로 이태원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뛰어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의시설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인접 지역에 그 용산 민족공원 개발된다는 거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큰 공원이 이제 내 집 앞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개발 호재 맞습니다. 점검해 주세요. 예, 용산 민족공원이 본 매물 지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걸어서 가지만 실질적으로 용산 민족공원의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2017년경부터 개방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인접 지역에 바로 서울역이 있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북부 역세권 개발로 실질적으로 마이스 산업의 일환으로서 강남에만 지금 마이스 산업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강북 쪽에 최초로 건설되면서 이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지금 현재 전자상가 주변에 구 터미널 부지가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계동으로 39층 높이로 1,800실 대형 관광 호텔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고용 창출이 거의 7, 8천 명이 예상되고 있고요. 바로 또 하단 쪽에 보면 업무단지죠. 업무단지인데 실제로 업무단지의 최근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속을 많이 썩였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서부 이촌동에 대해서 재개발 지역에 보관을 아마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업무단지 주변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나 하반기 정도에 입주 규제 최소 지구로서 그만큼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본 매물 지역에 보시면은 현재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창 5구역이라든지 4구역, 그리고 바로 앞에 경의선 역사가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매물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의 이슈로 뺑 돌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준공 완료되려면 한 두어 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도 점검해 주세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총 19세대로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5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1층은 대지 면적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은 지금 현재 그 원룸인데요. 내부에 그 3층에 2층에 있는 매물인데 실질적으로 옵션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게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가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가 100%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에 CCTV라든지 자동문으로 설계가 되면서 내부 외벽면이 실제로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빠졌어요. 예. 중요한 건데. 그래요. 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부분이 1억 3,9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전세를 원할 경우는 1억 1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월세를 원하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제 8,500만 원 정도 대출이 4%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4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한 달에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22만에서 23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약 10% 정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 지역이 이렇게 기본적인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거의 드물다 보는 네. 이유가 역세권이 접해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는 점 점검해봤는데요. 자, 이사님, 이 네. 매물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딱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용산 쪽에 기본적으로 개발 이익만 보시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찾아보더라도 수익형을 원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8% 이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소액 2,400만 원 소액으로서 10% 정도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으로 가져가면서요. 향후에 프리미엄 가치로 개발 이익, 매도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이 지역 같은 건축 제한을 2번 이상 맡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향후에 개발에 대한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지향성이 상당히 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향후 차익을 노리는 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정보 전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 계속 전화 받을 거예요. 언제든지 전해주시면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부동산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